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태국 국경 마을 4곳이 동시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로켓포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 11명. 태국 공군은 즉각 반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이 11세기 유네스코 유적 바로 옆에 탄약고를 숨긴 것입니다. 거리는 고작 15m. 미국제 폭탄으로는 문화재까지 날아갈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한국산 검은 폭탄이 F-16 날개에 장착됐습니다.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15년 경력 조종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전범이다. 17초간의 낙하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CNN과 BBC가 긴급 특집을 내보낸 이유. 동남아 5개국이 한국의 무기를 주문한 이유. 세계를 바꾼 20일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온 건 비상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먼저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기지 전체를 울리는 사이렌이 터져나왔습니다. 빨간 경보등이 벽에 반사되며 깜빡이는 모습이 악몽 같았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지난 몇 주간 국경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파이라찬 마을 3명 사망, 춘푸아액 마을 5명 사망. 정보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해 우리 국경 마을 4곳을 기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논딘댕과 반농차이까지 잠들어 있던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었습니다. 최종 집계는 사망 11명, 부상 37명이었습니다. 2010년 공군에 입대한 이후 15년, 저는 F-16 조종관을 잡고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훈련이거나 순찰이었습니다. 실제로 적을 향해 무기를 발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령이라는 계급장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참처럼 긴장되었습니다. 30분 내 출격 준비.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로켓포 진지를 제거하는 것.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납고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비팀이 F-16 4대에 평소와는 다른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던 미국산 JDAM이 아니었습니다. 날개 아래 매달린 것은 검은색 외형의 한글이 새겨진 처음 보는 폭탄이었습니다. KGB입니다. 한국에서 7월에 도입한 신형입니다. 정비사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몇 차례 테스트했지만 실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전이 처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밀도가 획기적입니다. 목표 지점 3m 이내 명중이 보장됩니다. JDAM은 10m인데 말이죠. 3배 이상 정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종석으로 올라가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오작동한다면? 목표를 완전히 빗나간다면?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 기술진들이 이틀간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스템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F-16이 깨어났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KGB 때문이었습니다. 관제탑의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편대장 기체가 먼저 움직였고 저는 두 번째 순서였습니다. 스로틀을 전진시키자 기체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의 흰 선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속도계가 250km를 넘어서는 순간 기술을 당겼습니다. F-16이 지면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으로 4대의 전투기가 차례로 상승했습니다. 고도를 높이며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까지는 47km 비행시간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창 밖으로 멀리 섬광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로켓포가 발사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교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투 대형 전환. 편대장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목표 구역 5km 전방이라는 보고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기체 간격을 벌리며 KGGB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인터페이스였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브리핑대로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목표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대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변경. 상부 지시다. 원래 목표는 국경지대 로켓포 진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명령은 달랐습니다.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인근 탄약고로 변경.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11세기 크메르 제국의 걸작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국과 캄보디아가 수십 년간 영유권을 다퉈온 바로 그 유적지였습니다. 정찰 위성 확인 결과 캄보디아군이 사원에서 15m 떨어진 곳에 탄약 보급소를 설치했다. 작전 참모의 설명이 무전으로 전해졌습니다. 15m. 세계 문화유산과 군사 목표물 사이의 거리가 고작 15m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편대 내부 무전망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JDAM의 오차 범위는 10m, 최악의 경우 15m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빗나간다면 천년 유적이 제로 변할 것입니다. JDAM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탄약고가 살아있는 한 우리 민간인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KGGB를 사용하라. CEP 3m, 최대 오차 5m 이내다. 15m 거리면 안전하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한 번도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무기였고 실패의 대가는 국제적 재앙이었습니다. 편대장이 결심했습니다. KGGB로 진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제 손이 조종관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공과 실패 사이의 거리는 겨우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고도 8,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900년 역사의 석조 건축물이 어둠 속에서도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목표 확인. 탄약 상자 하역 중. 편대장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적들이 재보급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저 로켓포들이 내일 또다시 우리 마을을 향할 것입니다. 레이저 조준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십자선이 화면에 나타났고 천천히 목표물을 향해 이동시켰습니다. 탄약고 중앙을 정확히 포착하는 순간 KGGB 시스템이 좌표를 고정했습니다. 빨간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손이 릴리스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m. 그 거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다면,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다면, 수많은 변수들이 떠올랐습니다. 투하 카운트 시작. 5, 4, 3. 편대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2, 1,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KGGB가 분리되었습니다. 날개에서 떨어져 나간 폭탄은 곧바로 유도 날개를 펼쳤습니다. 작은 모터가 작동하며 궤적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낙하 시간 17초. 그 시간이 마치 17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더로 폭탄의 경로를 추적하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점이 목표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도 3,000m. 폭탄의 날개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바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00m. 궤적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1,000m.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폭발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기도 전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켜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즉시 착탄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탄약고였습니다. 정확히 탄약고 중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5m 떨어진 곳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손상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중 확인. 사원 피해 없음. 제 목소리가 무전망을 통해 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CEP 3m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정확했을지도 몰랐습니다.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던 로켓포 탄두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고 충격파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여전히 무사했습니다. 900년을 견뎌온 석조 건물이 21세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하다. 이번 기 투하 준비. 두 번째 기체가 KGGB를 투하했습니다. 또다시 17초의 긴장. 그리고 또다시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발 모두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추정컨대 3m 이내. 어떤 것은 1m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제시한 스펙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였던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군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탄약고 세 곳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으니까요. 트럭들이 급히 도주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 기체 귀환. 편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임무 완수. 우리는 기술을 돌려 기지를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저는 빈 날개 아래 파일런을 바라봤습니다. 30분 전까지 그곳에 매달려 있던 KGGB가 방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지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적의 탄약고를 파괴했습니다. 택시웨이로 이동하는데 사령관과 참모들이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체를 세우고 캐노피를 열자 바깥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사령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했네. 사원 피해 제로를 확인했어.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위성에서 방금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탄약고는 완전히 사라졌고 15m 옆 사원은 그림처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디브리핑 룸에서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발의 KGGB 평균 오차는 2.3m. CEP 3m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JDAM으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작전입니다. 한국 기술진 박대리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제 무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7초 동안의 낙하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12월 10일, 다섯 번째 출격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3번씩 날아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KGGB를 투하했습니다. 출격 횟수가 늘어갈수록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중률이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우리 편대가 투하한 KGGB는 총 89발. 그중 87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명중률 97.8%. 빗나간 두 발조차 CP 5m 안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마다 전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탄약고 17곳 파괴, 로켓포 진지 23곳 무력화, 지휘소 9곳 타격.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KGGB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골라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정찰 드론이 포착한 영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85식 장갑차 한 대가 국경을 향해 진격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탈출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저거, 우리가 뭔가 했나? 편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공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12월 12일,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지켜보던 우리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켓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고 발사대 안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섬광과 함께 발사대 전체가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 5명이 즉사했습니다. 자폭이었습니다. 적의 무기가 적을 공격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작전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분석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캄보디아군 중국제 무기에서 연이은 오작동 발생 중.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5식 장갑차 엔진 고장률 23%. 세대 중 하나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BM-21 자폭 사고는 일주일 만에 7건. FV-101 스콜피온 전차의 통신 장비는 12건이나 마비되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특히 연속 사용 시 내구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비교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KGGB는 89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12월 14일, 제가 직접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 상공을 정찰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신 장비가 완전히 먹통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간 연락이 두절되자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정보장교가 종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 평균 고장률 34%. 3개 중 하나는 고장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제 KGGB 고장률 0%, 중국제 무기 고장률 34%. 우리는 무기로 싸우고 있었지만 적은 자신들의 무기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경납고에서 정비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령님, F-16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가 기체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만 3번 출격했는데 엔진 점검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부대의 F-16은 총 18대였습니다. 그중 항상 작전 가능한 것은 14대 정도.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대기 상태였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 평균 30번 출격했으니 기체당 하루 2번 이상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조종사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열흘간 제대로 잔 날이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출격하고 디브리핑하고 다시 브리핑 받고 또 출격하는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작전 회의였습니다. 편대장이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조종사들이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기체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F-16과 그리펜 전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가? 편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투기를 급히 더 들여올 수도 없고 조종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KGGB 덕분에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요. 하지만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걸어가는데 한쪽 구석에 세워진 T-50TH 훈련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의 깔끔한 기체들.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지금껏 신입 조종사 교육용으로만 써온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저것들을?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기술진 박 대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T-50TH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기체들이 궁금하십니까? 그의 눈빛에 무언가 확신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훈련기를 전투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 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T-50TH도 충분히 전투 투입이 가능합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이 기체는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경공격기입니다.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 대리가 T-50TH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칠해진 외관, 깔끔한 라인. 하지만 어디를 봐도 훈련기였습니다. 소령님, 이 기체의 스펙을 아십니까?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입 조종사들 교육용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체를 쓰다듬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입니다. F-16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훈련기가 초음속이라고? 전투 행동 반경 1000km, 무장 탑재량 4.5톤입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전투기 수준 아닙니까?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T-50TH는 단순 훈련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공격기로도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KGGB를 장착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를 가리켰습니다. 500kg급 폭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KGGB가 정확히 그 무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펙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적의 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박 대리가 조종석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계기판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여기, 체프와 플레어 디스펜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투기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육용으로만 써왔을 뿐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T-50TH는 12대입니다. 박 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중 10대는 지금 당장 전투 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종사들도 이미 훈련받은 교관들이니 실력은 충분합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0대면 F-16편대 하나와 맞먹는 전력이었습니다. 우리 항공 전력이 순식간에 50%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격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조종사들의 피로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실전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라크도 T-50IQ를 대테러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론이 생겼습니다. 필리핀과 이라크는 상대가 반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규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박 대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전투기가 없습니다. 헬기 몇 대와 수송기뿐입니다. 공중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건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T-50TH에 KGGB를 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때 편대장이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T-50TH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박 대리가 T-50TH의 전투 투입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편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박 대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음 속 비행 가능, KGGB 장착 가능, 전자전 대응 가능, 야간 작전 가능합니다. 편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지금처럼 가다가는 우리가 먼저 지칠 것입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한두 대를 테스트 투입해봅시다.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쓰고 실패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편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에게 보고하겠네. 이틀 후인 12월 20일 사령관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편대장, 박대리 그리고 T-50TH 교관 조종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령관이 박대리에게 물었습니다. T-50TH를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박대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스펙시트, 실전 데이터, 무장 호환성 목록. 예, 확신합니다. 필리핀과 이라크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전투기가 없으니까요. T-50TH 편대장 김소령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50대 초반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F-5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T-50TH로 전환한 지 5년 되었습니다. 이 기체의 능력을 잘 압니다. 실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준비되어 있나?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교관 조종사 6명, 모두 전투기 경력이 있습니다. 실력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령관이 자료를 넘기며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 실패하면 조종사들의 생명이 위험했고 전력에도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인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12월 24일 T-50TH 첫 실전 투입을 실시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작전명은 정해졌습니다. 투입 기체는 6대,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 단지와 군사시설 23곳. 하루 만에 모두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정비팀이 벌써 T-50TH에 KGGB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기 날개 아래에 정밀 유도폭탄이 매달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처럼. 박 대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12월 24일이 T-50TH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KGGB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T-50TH도 증명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12월 24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12월 24일 새벽 5시. 브리핑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F-16 조종사들뿐 아니라 T-50TH 교관 조종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김소령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T-50TH 편대장, 20년 경력의 베테랑.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오늘이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작전 참모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 23개가 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들입니다. 그의 포인터가 움직였습니다. 오스마 카지노 단지, 포이펫 범죄 단지, BM-21 로켓포 진지 5곳, 탄약 보급소 8곳, 지휘소 7곳. 김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T-50TH 6대로 23개 목표를 타격하라는 겁니까?
빠른 계산이었습니다. 기체당 4개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각 기체가 여러 차례 출격합니다.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1차 출격으로 KGGB 두발 투하, 귀환해서 재무장, 다시 출격. 이 패턴을 반복하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체당 최소 3-4회 출격. 총 출격 횟수는 40회 정도. 하루 만에. 이건 F-16으로도 빡빡한 스케줄인데 T-50TH로 가능할까? 박대리가 일어났습니다. T-50TH 엔진은 연속 출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비 시간이 F-16보다 30% 짧습니다. 재무장도 빠릅니다.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김소령이 다른 조종사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가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T-50TH-6대가 정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 날개 아래 매달린 KGGB.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투기였습니다. 조종사들이 차례로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실제 전투였으니까요. 저도 제 F-16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T-50TH 편대를 호위하는 임무였습니다. 상공에서 지켜보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시동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T-50TH-6대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F-16보다 조금 더 높은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차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소령의 T-50TH가 먼저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스로틀을 밀어넣자 기체가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활주거리 500m. F-16보다 짧았습니다. 기수가 들리면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체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6대 모두 하늘에 뜨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F-16으로 이륙해 상공에서 합류했습니다. 편대는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T-50TH들이 마하 0.9로 순항했습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훈련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40km 거리가 순식간이었습니다. 목표 구역 10km 전방. 김소령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공격 대형 전환. T-50TH-6대가 흩어지면서 각자 목표를 향했습니다. 저는 고도 9,000피트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카지노의 화려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포이펫의 범죄단지.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군사시설들. 첫 번째 T-50TH가 KGGB를 투하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탄이 날개에서 분리되면서 목표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17초. 그 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섬광. 오스마 카지노 옆 군사시설이 정확히 명중당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명중. 김소령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KGGB의 정확도는 F-16에 쏠 때와 똑같았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어도 성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김소령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1차 공습,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T-50TH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기지까지 10분. 착륙하자마자 정비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금유 재무장. 박대리의 말대로 정비 시간이 빨랐습니다. 25분 만에 6대 모두 다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2차 출격. 또다시 완벽한 성공. 3차 출격. 4차 출격. T-50TH들은 쉬지 않고 날아올랐습니다. 오전에만 20회 출격했습니다. 오후에 20회 더. 해가 저물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장비를 켜고 계속 날았습니다. 저는 상공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40회 출격. 23개 목표 완전 무력화.
그리고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경미한 피해조차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기체가 귀환했습니다. 김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리면서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령관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김소령과 악수하면서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네. 저도 F-16에서 내려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T-50TH-6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40회를 날았는데도 멀쩡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훈련기가 전투기가 되는 순간을,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간을. 크리스마스 이브. 세계는 평화를 기원하는 날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12월 25일 새벽. 작전실에는 밤새 수집한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통신 감청 기록. 커피를 마시며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어제 T-50TH가 만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 오스마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군사시설 7곳이 완전히 증발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차량들은 뒤집혀 있었고 검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m 옆 카지노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CEP 3m의 의미였습니다. 자폭 드론 48대 전부 파괴 확인.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최소 2주간 드론 공격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군의 주요 공격 수단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 포이펫 범죄단지. 드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BM-21 로켓포 발사대들이 뒤틀린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탄약 트럭들은 타다 남은 잔해만 남았고 병사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목표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탄약 보급소는 크레이터가 되었고 지휘소는 무너졌고 통신시설은 침묵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일어섰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2월 24일 단 하루 캄보디아군 국경 전력의 60%가 무력화되었습니다. 60%. 한나라 군대의 국경 방어력 절반 이상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로켓포 진지 전멸 수준, 탄약 보급망 차단, 지휘 통제 마비. 작전 참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규모 반격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명중률은? KGGB 46발 투하, 45발 명중. 정보장교가 즉답했습니다. 명중률 97.8%. F-16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와 똑같은 성능을 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T-50TH-6대 40회 출격 동안 기계 고장 0건입니다. 무장 시스템 오작동 0건, 엔진 문제 0건, 전자장비 이상 0건. 편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대리를 봤습니다. 훈련기가 F-16보다 더 안정적입니까? 박 대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장교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통신 감청입니다. 그가 내민 문서를 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령부에서 전 국경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국군 공습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 즉시 후방 20km로 철수하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명령. 이것은 사실상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에 빨간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전선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의 타격이 그들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한다.
TOC-TH 추가 12대 구매를 건의한다. 총 24대. 우리 경공격 전력이 순식간에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령관실 TV에서 CNN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공군 한국제훈련기로 캄보디아군 격파. 화면에는 TOC-TH가 이륙하는 장면이 나왔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OC-TH의 40회 출격, 23개 목표 무력화. 한국 무기 기술의 실전 검증 순간입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기의 전투기 역할 성공, 한국 항공기술 세계 주목. 로이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TOC-TH와 KGGB 조합, 경공격 시장의 새로운 표준 제시. 저녁 무렵 정보장교가 또 긴급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T-50 구매 문의를 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4대 구매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12대 더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전과가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장교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에 긴급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이유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공급한 무기들의 고장률이 너무 높아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멈춰선 85식 장갑차, 자폭한 BM-21 로켓포, 먹통이 된 통신 장비들. 중국제 무기 평균 고장률 34%. 그 숫자가 이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밤 10시 전체 인원 집합이 있었습니다. 경납고 앞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사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12월 24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훈련기가 전투기가 된 날입니다. 한국 기술이 전쟁을 결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쓴 날입니다.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경납고 안티오시-TH들을 바라봤습니다. 6대의 기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 또 날아오를 준비를 하면서 박대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초의 낙하가 증명했고 40회의 출격이 증명했고 97.8%의 명중률이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오후 2시. 작전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대 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 커피잔을 든 채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20일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령관이 협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국경에서 30km 후방 철수, 분쟁 지역 태국 시료 지배 인정, 군사시설 전면 철거.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굴복했습니까?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보장교가 분석했습니다. 탄약 보급소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지휘소 완전 마비. 전쟁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핵심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KGGB 총 157발 투하, 154발 명중. 명중률 98.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7번 출격해서 154번 성공. 빗나간 3발도 CEP 5m 안. 제로, 민간인 피해 제로. 중국제 무기는 달랐습니다. 정보장교가 캄보디아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고장률 34%. BM-21은 42%, 85식 장갑차는 38%였습니다. 한국제 0% 대 중국제 34%. 숫자가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장관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납고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KGGB의 정밀도 T-50TH의 활약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T-50TH 12대 추가 주문, KGGB 200발 추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총 4억 달러 규모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을 향한 환호였습니다. 저녁 CNN 특집이 나왔습니다. 한국제 KGGB CEP 3m 실전 검증. 미국제 JDAM 능가. 화면에는 T-50TH 출격 장면이 흘렀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훈련기의 전투기 전환, 경공격 시장 새 표준 제시. 로이터는 시장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베트남 T-50 12대 검토, 인도네시아 24대 원해, 필리핀 FA-50 12대 추가 주문. 중국제 무기 주문 급감. 동남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최종 회의였습니다. 사령관이 요약했습니다. 명중률 98.1%, T-50TH 손실 제로, 캄보디아 전력 60% 파괴, 민간인 피해 제로. 원하는 조건으로 휴전. 편대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제 고장률 0%, 중국제 34%. 이게 승패를 갈랐습니다. 회의 후 경납고로 갔습니다. F-16 18대와 T-50TH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파일런에는 157번 출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을 만졌습니다. 박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20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단 20일. 전쟁을 끝냈고 무기 시장을 바꿨고 한국 기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20일 전 이 하늘에서 KGGB가 처음 낙하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17초간의 낙하,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옆 정밀 타격.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동남아 하늘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국제 무기들로 가득 찬 하늘로. 20일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12월 30일. 전쟁이 끝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경납고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긴급 출격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 브리핑룸에서 사령관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군사시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국경 마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이라찬, 춘푸아액, 논딘댕, 반농차이. 전쟁 첫날 로켓포 공격을 받았던 그곳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장터가 열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밀 타격 덕분에 추가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오후에 경납고로 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리가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내일 아침입니다.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박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운 건 소령님과 조종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T-50TH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체들이 다시 훈련기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게 되었죠. 필요하면 언제든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57발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명중률 98.1%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요. 저녁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사령관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20일간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태국의 용기가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소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0년 조종사 생활 중 이번 20일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T-50TH로 40회 출격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체를 만든 한국에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박대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밤 10시 경납고 옥상에 올랐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F-16과 T-50TH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 하늘을 보십시오. 박대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FA-50, 이라크의 T-50IQ,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번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박대리가 덧붙였습니다. KGGB의 정밀도 덕분에 민간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12월 31일 아침, 한국 기술진들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전부 나와 배웅했습니다. 박대리가 마지막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고. 저녁 혼자 작전실에 앉아 지난 20일을 돌아봤습니다. 12월 7일 새벽 비상벨로 시작된 전쟁. 프레아비 헤아르 사원 옆 17초간의 긴장. T-50TH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명중률 98.1%라는 기적. CNN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 동남아 시장 장악.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무기가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생명을 구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57발의 KGGB가 전쟁을 20일 만에 끝냈습니다. 정밀도가 낮았다면 전쟁은 몇 달 더 이어졌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F-16과 T-50TH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 기술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아래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20일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